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이번 주도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수요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주일의 반이 지난 셈인데요. 어제 방송에서 제가 잠시 제 와이프가 좀 몸이 안 좋다는 소식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는데요. 그 소식 들으시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오미주님의 건강을 걱정해 주시는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걱정해 주신 덕분에요. 제 와이프는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는 이제 죽도 먹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도 챙겨 먹고 이제는 이제 많이 기운도 차리고 다시 예전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걱정해 주시고 이렇게 메시지까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미주은 패밀리 하는데요.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격려해 주시는 분들,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 방송은 굉장히 기분 좋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머리를 잘랐잖아요. 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오후에 그 헤어 스타일리스트를 초청해서 호텔 안에서 이발을 했는데요.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헤어살롱에 가지 않고 이렇게 야매 하시는 분이라 그러죠. 야매 하시는 그 헤어스타일리를 모셔서 호텔 안에서, 호텔 객실 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머리를 잘랐는데요. 문득 머리를 자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백신이 다 보급되고 나서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그리고 나서 저는 머리 자르러 가는 게 조금 귀찮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한 15분이면 머리 자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일할 수 있고 굉장히 편리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물론 그 이유가 이제 팬데믹 때문에 머리를 자르러 나갈 수도 없고 헤어살롱도 다 닫고 이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1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보다 보니까 오히려 헤어살롱에 방문하는 것보다 직접 와서 이렇게 머리를 잘라주시는 것이 훨씬 편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이커머스도 그렇고 핀테크도 그렇고요, 소위 얘기하는 언택 주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언택 주식들이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그 힘을 잃을 것이다, 모멘텀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바뀐 일상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맛들인 언택의 테크놀로지, 이 새로운 방식의 뉴 노멀을 이어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요즘에 주식 투자를 하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를 자르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3월 24일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기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읽으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어제 주식시장의 모습이 어땠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가 마이너스 0.94%고요. S&P 500 역시 마이너스 0.76%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이 조금 많이 떨어졌죠. 마이너스 1.12%로 가장 좋지 않은 모습 보였는데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이렇게 주식시장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인 이유를 좀 찾아봐야겠죠.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내용은요, 역시 이겁니다. 먼저 읽어보면요. Stocks slip as Germany locks down again. Why this time is different? 주식시장이 미끄러져서 내려갔다. 저머니는 독일이잖아요. 독일이 지금 록다운을 다시 실시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좀 우려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됐다, 이런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이스터 홀리데이가 다음 주에 잡혀 있잖아요. 4월 2일이 지금 굿 프라이데이고요. 4월 4일이 이스터 선데이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터 홀리데이 기간에 독일은요, 록다운에 다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이스터라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명절이고 좀 의미가 있는 휴일 기간이잖아요. 특히 서양 사회에서는요, 유럽 쪽하고 미국 쪽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독일이라는 그 경제 대국에서 록다운을 다시 실시한다는 말을 하니까요,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주식시장이 미끄러져 떨어진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기사입니다. Powell and Yellen diverge on timeline for full employment. Here's why it matters. 어제 그 파월
연준 의장이죠. 그리고 옐렌은 미국 재무부 장관입니다. 이렇게 두 명이 함께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두 분이 같이 기자회견에 나온 건 아마 처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나와서 어떤 내용이 좀 있었냐면요. 뭐 다른 내용은 다 계속 반복적인 내용이었죠. 심지어는 뭐 앵무새처럼 같은 내용만 반복한다고 좀 비판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만큼 이제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같은 메시지를 계속 던져줌으로써 주식시장을 좀 안정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예전에 나왔던 얘기였는데 한 가지 좀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 뭐냐면요. 옐렌 장관이 풀 임플로이먼트를 다음 해까지 가능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지금까지 연준 의장께서 보내주신 메시지랑은 약간 상충되는 내용이거든요.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 금리를 올릴 일은 없을 것이다. 뭐 지금 현재 약간 그 인플레이션의 사인이 나고 있는데 이런 인플레이션은 스쳐가는 잠시 템포러리 한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 임시적인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금리를 앞으로 최소 2, 3년 동안 올릴 가능성이 없으니까 걱정 말아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던져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옐렌 장관이 한 얘기는 약간 다르죠. 왜냐하면 내년까지는 완전 고용이 지금 될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줬는데요. 내년까지 만약에 완전 고용이 실시가 된다면 완전 고용은 사실 경기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완전 고용이 만약에 달성이 된다면요. 이러한 그 메시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제 옐렌 장관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좀 당황을 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오늘은 다시 올라가겠죠. 자, 다음은요. 로빈후드에 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로빈후드 files confidentially for an IPO. IPO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기업 공개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상장이죠. 자, 기업 공개를 confidentially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게 몰래 했다는 겁니다. 지금 상장 파일을 그러니까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파일링을 했는데 언제 했냐면 월요일 날 한 것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월요일 날 상장 파일을 했는데 아무도 모르게 그 보도가 안 됐잖아요. 따라서 뭐 언론도 잘 모르게 슬쩍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 로빈후드가 상장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네요. 마이크로소프트 reportedly holding talks on buying chat platform Discord. 디스코드라는 그 챗 플랫폼이 있는데요. 챗 플랫폼 디스코드를 지금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참 재밌는 것이요. 몇 달 전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을 인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어이 이렇게 소셜 메디어에 관련된 그런 기업을 꼭 인수해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의지 때문에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조금 더 사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굉장히 이쪽 방향에 많은 관심 그리고 힘을 쏟고 있는 건강한 모습을 보이는 기업입니다. 자, 다음은요. 디즈니에 관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Disney deals blow to cinema change with a streaming plan for big movies. AMC stock slumps. 디즈니가요. 지금 어떤 발표를 했냐면요. 그 릴리즈를 하겠다. 그 두 개의 무비를, 그 두 개의 그 영화를 릴리즈를 어디에 하냐면요. 스트리밍 서비스에 하겠다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디즈니는 디즈니 플러스라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디즈니가 영화를 만들면 다 보급사를 통해서 극장에서 상영을 하겠죠. 근데 이번에 말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영화 두 개, 하나는 지금 블랙 위도우라는 영화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겠네요. 액션 무비. 그리고 크루엘라라는 무비. 이렇게 두 가지의 영화를 극장과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에 동시 개봉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따라서 지금 극장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문을 닫았다가 이제서야 이제 오픈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오픈을 해서 지금 상당히 그 무드가 상승돼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찬물을 껴안는 그런 뉴스가 아닐까 합니다. 제 생각에도요. 앞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는 계속해서 동시 개봉을 좀 늘려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요. 만약에 디즈니 플러스의 그 기존 서브스크라이버 즉 이제 구독자 입장에서는요. $30를 더 내야 이 영화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무료로 볼 수 있는 건 물론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개봉작이기 때문이죠. 근데 앞으로도
아까 제가 이발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머리 자르는 것도 이제는 이렇게 이발하시는 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고 나면 물론 한 달 정도 아니면 두세 달 정도는 극장에 가고 싶을 겁니다. 그동안 이제 많이 못 가봤으니까요. 그런데 그동안 너무 편하게 디즈니 플러스나 우리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집에 소파에 앉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영화를 봤잖아요. 굉장히 저렴하게. 그런데 이러한 생활을 갑자기 바꾸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됐고요. 따라서 이번에 디즈니 플러스가 개봉하는 영화를 동시에 스트림으로 서비스한다는 결정은요, 제 생각에 굉장히 스마트한 그런 결정이 아닌가. 역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회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인텔입니다. 인텔에 오랜만에 호재가 떴습니다. Intel stock rallies on 20 billion manufacturing expansion to become global foundry player. 이 뉴스는요, 사실 어제 제가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에서 잠깐 언급을 한 내용입니다. 어제는 물론 이제 인텔에 관한 내용은 아니었고요. 우리가 ASML에 관한 뉴스를 읽을 때 잠깐 언급이 되었죠. 인텔이 지금 반도체가 부족한 현상을 겪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좀 더 반도체를 만들어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 빌리언, 즉 200억 달러를 투자해서 파운드리 설비를 늘리겠다는 건데요. 즉 인텔 같은 경우는 설계, 반도체 칩을 설계도 하고요. 그리고 직접 만들기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자기들이 직접 만드는 양을 늘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ASML의 호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인텔이 조금 더 많은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설비를 늘려야 되고, 이러한 설비는 다 ASML을 통해서 구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10나노 이하의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은 ASML이 만드는 그런 설비 장비가 없이는 불가능하니까요. 이런 소식을 어제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인텔에 대해서 나왔고요. 인텔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200억 달러를 투자해서 파운드리 쪽에 투자를 한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뭐 인텔이 만약에 설비 투자를 늘려서 파운드리 쪽에 좀 많은 보탬이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의 수급이 조금 더 원활해지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오일 얘기입니다. 자, 원유 가격이 지금 떨어진 걸로 나오는데요. 플런지니까 쭉 떨어진 것 6%나 떨어졌습니다. 원유의 가격이 왜 떨어졌냐면요, 유로피안 팬데믹 록다운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독일에서 지금 이스터 기간에 록다운을 실시할 거라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유럽 쪽에 바이러스가 쉽게 사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그동안 신나게 올라가고 있었던 오일 가격이 최근에 한번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떨어지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많이 다루지 않았던 종목이죠. 마벨 그리고 인파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마벨 테크놀로지 receives Chinese regulatory approval for 인파이 deal. 여기서 보면은 마벨 테크놀로지가 인파이를 인수한다는 뉴스는 한두 달 전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속 뉴스로서 어떠한 소식이 전해지는 거냐면요, 원래 반도체 기업이 이렇게 합병을 하거나 인수를 할 때 그 관련된 나라들의 승인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엔비디아가 암을 인수할 때 4개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벨 테크놀로지가 인파이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안티트러스트 어프로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 승인을 했다라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벨의 테크놀로지가 인파이를 인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겠죠. 참고로요, 인파이라는 기업은 그 5G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따라서 마벨 테크놀로지로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G스케일러. 제가 투자를 시작한 기업인데요. 간단히 보고 넘어가면요, G스케일러의 그 등급 있잖아요. 레이팅이 올라갔다, 업그레이드 됐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홀드였는데 지금 바이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이유로서는 듀어러블 그로스 프로파일이니까요. 이 기업은 앞으로도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면서 이번에 올렸다고 합니다. 프라이스 타겟이 원래 175였는데요. 225까지 상향 조정했다고 하네요. 지금 현재 주가가 180
183입니다. 따라서 183 한번 계산해 볼게요. 225 나누기 183이죠. 해보면은 22.9%니까 거의 23% 정도. 앞으로 1년 내에 G스케일러는 한 23%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번 업그레이드가 예상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자,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요. Amazon names Tableau CEO as new AWS head. AWS 여러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 웹 서비스의 약자잖아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자회사를 얘기합니다.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제가 한 달 전쯤에 그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조스가 드디어 그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기사를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앤디 제시라는 사람이 제프 베조스를 그 리플레이스 하는데요. 그 자리에 이제 새로운 CEO로 올라가는 게 앤디 제시죠. 그런데 앤디 제시가요. AWS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AWS는 아마존에서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유닛인데 여기에 지금 헤드가 갑자기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왜냐면 아마존 전체 CEO로 앤디 제시가 승진을 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이 빈 자리를 드디어 메꿔줄 사람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담 쉘피키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현재 CEO of 타블로인데요. 이 타블로라는 회사는 세일즈포스에 2019년에 인수가 된 그런 회사네요. 따라서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세일즈포스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CEO가 지금 AWS에 들어갔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나저나 아마존이 빨리 주식 분할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아마존이 좀 떨어졌을 때 아마존을 한 주 더 매수를 했거든요. 좀 가까운 미래에 주식 분할의 소식이 전해졌으면 한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마치기 전에 퓨처 한번 볼게요. 자, 다우가 지금 퓨처 0.06% 마이너스니까 거의 뭐 횡보하는 수준이고요. S&P 500의 퓨처는 0.03, 나스닥은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플러스 0.37% 아직 시장 오픈하기 전에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는 오미주님께서 번역하시고 자막 작업하신 영상을 공유할 텐데요. 여러분들 걱정해 주신 덕분에 오늘은 드디어 오미주 영상에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빵 주식인데요. CNBC 뉴스의 내용이고요. 마켓 전문가들이 이제는 빵 주식을 매수할 때가 됐다. 빵 주식이 너무 그동안 횡보했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시기가 됐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던져주는 내용입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즐겁게 감상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그리고 새로운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But big FANG names plus Microsoft, you added to. Talk to me. We're seeing a significant rotation as it relates to momentum. I've talked about that quite a bit. The first place that is going to bottom is going to be the component of those momentum names, specifically growth technology. And with the valuation is not astronomically high, the revenue growth is consistent, and the capital allocation is present. We are now 4 weeks away from hearing from these mega cap technology companies about their earnings. I suspect the last quarter is going to be a very strong one, and I felt the time was now to take the other side of what has been a significant narrative in moving away from all of technology. I disagree with that. I want the established growth. I have positions in these three names, and I have no problem increasing them, which I've done here over the last 3 days. This is a call that these stocks in particular, the FANGs, the mega cap technology stocks, have become somewhat disconnected with the fundamentals, right? I mean, the fundamentals have become disconnected with what the market has done. These stocks have pulled back down a lot, Joe. Apple's down 15.5% from its high. The Amazon's down 12.5% from its high. Netflix 11.5%, Alphabet 5.5%, Microsoft and Facebook 4.3% respectively. Is that part of this call? These stocks just came down too much? Well, the loss of momentum became the fundamental. In the case of Apple, did we forget about the sales of iPhone 12? The introduction of this new product, which is going to be very strong? Did we forget about the fact that China
is expanding and opening their economy at a very significant capacity, and so are the rest of the emerging markets. So the loss of momentum, that became the fundamental, and I don't like that. All right. Dan Ives over at Wedbush puts a note out today, by the way, gang, on Apple, calls, talking about super cycle. It's hard to get more bullish than that. Okay. John Najarian, now I turn to you because you bought a lot of Facebook calls. So it's the same kind of conversation we're having. Talk to me now. Yeah, I agree. Same kind of conversation as Joe. The Facebook calls, Scott, they were buying calls from the 290 strike, 290, 250, 295, 300, 305. I mean, everything. They were buying like crazy. You would have thought this was Reddit, and maybe it is, because many of those Reddit stocks like GameStop and AMC, Scott, are down pretty hard. But this is reminiscent of that. They are just buying, and not turning them over. But it's also big institutional buying. And not to put the Reddit crowd down, but I like the big institutional buying more than I like the retail buying. But clearly, there is a call out there where people are in there buying aggressively in Facebook today. Pete talked about it already early this morning. I had to join him. I owned the stock before. I'm adding a lot of Facebook calls throughout the day, and some of these calls have already doubled, Scott. So, yeah, there's a lot of upside bets being placed, and some of that is, of course, with rates down, stocks up, and people are still looking at stocks like Facebook, not just the ones you mentioned. I won't rehash it about the corrections, but Facebook is one of them that just looks like it wants to break out to new highs.